이번 피규어는 약 4개월 전에 구매한, 벌써 그렇게 됐네요. 구매하고 개봉하는 데까지 기다린 4개월, 하지만 기다림은 배신하지 않는 법. 안녕하세요, 제이든입니다. 오늘은 와일드 액션 케찰코아틀루스 제품을 리뷰하려 해요. 사실 저는 마텔 피규어를 수집하며 해양 파충류, 익룡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공룡 같은 디자인을 원하는데 해당 제품들은 디자인이나 컬러감에서도 그렇게 흥미가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툭 까놓고 말씀드리면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양투아노사우루스와 함께 발매됐었던 이번 제품에는 정말 푹 빠지게 됐어요. 여러분들께서는 저게 뭐 정말 대단한 제품이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정말 얼만큼 마음에 드냐고요? 엄청 마음에 듭니다. 2022년에 발매됐었던 익룡 피규어들 중에서는 단연코 비주얼 깡패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럼 본격적으로 제품 살펴보기 전에 간단하게 포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케찰코아틀루스는 일반적인 도미니언 스타일의 박스에 포장이 됐습니다. 아트 작업이나 딱히 특별하다고 짚을 만한 점은 없는 것 같네요. 박스의 뒷면으로는 날개를 한껏 펼친 케찰코아틀루스의 사진을 확인할 수 있고요. 아래쪽에는 이번 웨이브로 함께 발매됐었던 양추아노사우루스의 이미지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정가 23.99달러, 지금은 재고가 차고 차오르는 느낌이 들죠? 지금도 제품의 구매가 그렇게 힘들진 않을 겁니다. 혹시나 빠른 온라인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구매 링크도 아래쪽에 남겨두었으니 확인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연말이 다가오니 조만간 세일하면 괜찮은 가격에 하나 구매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와일드 액션 케찰코아틀루스는 이전에 발매된 버전과 동일한 피규어 같진 않아 보이는데요. 일단 색 배합부터가 정말 독특한 느낌을 주죠. 이게 마지막 마텔의 케찰코아틀루스 피규어라 해도 더 이상 아쉬울 것 같지 않은 느낌입니다. 컬러웨이가 정말 독특하지만 잘 빠진 제품이라 한 마리 더 사고 싶을 정도네요. 먼저 익룡의 머리부터 살펴볼게요. 굉장히 두터운 머리 조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테일은 다른 제품들과 비교해 그렇게 눈에 띄는 편은 아니에요. 착한 사람만 이리저리 요리조리 둘러보면 보이는 수준이랄까요? 나쁘지 않은 정도로 깔끔합니다. 검정색의 머리 주위로 주황색의 줄무늬가 부리와 눈 주위에 흩뿌려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익룡의 눈은 초록색으로, 동공은 검정색으로 표현됐습니다. 익룡의 입안은 핑크색과 유광 처리로 깔끔한 편입니다. 혓바닥도 조형이 나름 준수하네요. 목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면 비늘 표현이 아닌 깃털 표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 다이노 라이벌 버전은 이런 디테일이 아니었죠. 검정색 부분이 몸통 전체의 회빛색 톤으로 전환되는 모습까지 자연스럽습니다. 몸통 부근에는 일단 제 눈에 상당히 거슬리는 그런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몸통 판넬에 존재하는 굉장히 보기 마음 아픈 두 개의 거대한 버튼입니다. 하나는 스캔 코드를 확인하기 위함이고 하나는 액션 기능 가동을 위한 것인데요. 진짜 크네요. DNA 스캔 코드 이야기가 나왔으니 일단 제품의 코드부터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전부터 마텔이 새로 발매하는 제품마다 눈여겨봤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여기저기 흩뿌려진 줄무늬는 아닌 흩날린 페인트 작업이 눈에 돋보입니다. 의도된 것이든 아니든 여기저기 새겨진 검정색의 번진 줄무늬가 보이시죠? 케찰코아틀루스의 거대한 다리는 깃털로 덮여 있습니다. 다리에는 관절이 있기 때문에 모두 개별적으로 가동이 가능하지만 이걸 가지고 포징을 취한다는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엠버 컬렉션 디모르포돈처럼 걸어다니는 포즈로 전시해둘 수 있다면 정말 좋았을 것 같은데 말이에요. 그리고 익룡하면 빼놓을 수 없는 날개. 날개는 두 가지의 갈색 톤으로 도색이 됐습니다. 좀 더 어두운 갈색이 날개 아래쪽으로 향할수록 연해지죠? 근데 자세히 보니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의 색이 사용됐네요. 날개를 따라 확인할 수 있는 갈색뿐만 아니라 이렇게 복숭아색의 하이라이트 부분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날개의 아래쪽 부분은 몸통에서 봤던 것과 동일한 회빛색으로 표현이 됐는데요. 여전히 흩날린 검정색의 줄무늬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손톱은 도색이 생략됐어요. 그렇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유광 표현은 살아있답니다. 제품의 관절은 부족하진 않은 것 같다고 말씀드릴게요. 먼저 액션 기능과 연동된 움직이는 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에도 관절이 있는데요.
위아래로 움직이거나 익룡 제품들 중에서는 거의 최초로 옆으로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아까도 보셨듯 다리도 움직이고요. 날개 역시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으며 몸 밖으로 혹은 안으로 접을 수 있습니다. 마텔의 익룡 피규어 하면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날개가 두 가지 파츠로 존재하기 때문에 접었다 펼쳤다 할 수 있는 것인데요. 대개 이 부분을 두고 굉장히 어색하다는 평가를 내렸던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생각이지만 공간 효율성을 생각한다면 그리 나쁜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리얼한 장난감도 아닐 터이니 이런 부분은 애교로 봐주자고요. 케찰코아틀루스의 액션 기능은 등 위에 버튼을 눌렀을 때 날개짓을 하는 모션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짜잔, 대부분에 버튼이 하나 더 있는데요. 눌렀을 때 입을 열고 닫고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 다이노 라이벌 버전의 제품과 잠깐 비교를 해볼게요. 일단 한눈에 봤을 때 제품은 매우 유사합니다. 같은 회사에서 만들었으니 당연한 얘기겠죠? 사실 이번만이 아니라 대부분 마텔의 발매 방식이 그렇죠. 사골처럼 우려먹으면서 하나둘 기능이나 조형을 고쳐서 재발매한다는 점. 우선 머리 조형은 도미니언 버전이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색 제거과 디테일도 비교가 확실하네요. 그리고 날개에 달린 손톱도 확연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도미니언 케찰코아틀루스 제품이 더 마음에 든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영상 속에서 제가 얼마나 제품을 좋아했는지 티가 좀 났으려나요? 도미니언 케찰코아틀루스 제품은 정말 멋진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이전 버전도 비주얼 면에서는 정말 압살한 것 같은데요. 그뿐이게요. 컬러웨이는 얼마나 또 멋있는지요. 다이노 라이벌 버전의 상위 호환 제품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물론 새로 개봉한 영화에 맞춰 발매된 새로운 제품이지만 제가 이런 평가를 내리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니랍니다. 익룡 제품을 수집하지 않으신 분들께는 정말 시시한 제품이 될 수도 있겠지만요. 그래도 정말 강렬한 인상을 가졌다는 것은 부정하지 못하시겠죠? 저의 장식장 어디에 놓고 전시를 해도 정말 제 컬렉션을 빛내줄 그런 제품을 또 하나 추가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여러분들 모두 도미니언 버전과 이전 버전의 케찰코아틀루스 제품은 모두 익숙하시리라 생각하는데요. 저는 다이노 라이벌에 업그레이드된 제품이 나와서 두 제품 함께 수집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기쁩니다. 여러분들은 와일드 액션 케찰코아틀루스 제품을 어떻게 보셨나요? 저보다 훨씬 전에 구매하셨는지 아니면 익룡 제품은 크게 관심이 없으신지도 댓글에 한마디씩 꼭 남겨주세요. 이와 같은 컨텐츠를 더 감상하고 싶으시다면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